2018년 서울시 출동 건수 55만 9,519건. 아저씨, 전화하실래요? 렌탈 체인지. 긴급 환자입니다. 차량 좌우로 빼가십시오. CPR로 들어가야 돼요. 이쪽으로. 아무 상관 없어요. 정말 어떻게든 살려야 되겠다는. 이송 환자 35만 3,574명. 사선을 달리는 이들은 119 구급대입니다. 깊은 밤에도 잠들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소방서죠. 강서소방서 구급대는 서울에서도 아주 바쁜 곳입니다. 네, 최대한 빨리 가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강서소방서 박구궁 소방교 성기현 소방사입니다. 구급대는 차량 한 대당 3명의 대원이 탑승합니다. 도심 한가운데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사고 내용에 따라 구급, 구조, 진압팀까지 출동하는데요. 이렇게 세울 수 없으니까. 문. 백보다 빨리 가자, 백보다. 오토바이를 몰던 10대의 젊은 친구.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사람들을 지키는데 갑자기 뛰어들어가지고 피할 수가 없어요. 1차선에서. AD 줘봐, AD.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빨리 가셔야죠. 하나, 둘, 셋. 헬멧도 쓰지 않은 상태라 부상이 큰 모양입니다. 안 떨어지게. 아이고, 핸드폰이에요? 여기 오고 있죠. 가득 여기 등촌 6 하나, 2대 서울 병집 달 하나, 멘탈 체인지. 2대 서울 사태. 성기현 반장, 마음이 급해집니다. 이런 경우는 빠른 이송이 우선이라는군요. 생사를 다투는 상황이니까요. 어제 관광 6 하나, 보람에 달하나. 119 도와주려고. 다들 수술해 봤는데 이대목성 병원에서 준비를 전화번 이제 대화 들리죠? 바로 들어갈 것 같은데. 가까운 곳에 중증응급센터가 있어 다행입니다. 연락을 받고 온 환자의 어머니. 신발도 제대로 신질 못했습니다. 이거가 지금 나온 거 없어가지고 잠깐만요. 이런 경우는 현장에서 뭘 해주는 것보다는 빠른 이송이 우선이거든요. 그래야지 저분 어떻게 해서든 병원에서 처치하는 게 하나라도 더 많기 때문에 현장에서 지체하는 것보다는 빠른 이송이 많기 때문에 예, 또 다급하게 해서 그런지 지금 힘이 드네요. 아우, 그러니까 그래도 긴장이 좀 풀리네, 병원에 오니까. 10대인데 보식이 없고 이러니까 외상 같은 경우에는 보통 후유장애도 많고 이러니까 좀 마음이 좀 그래요. 강서소방서는 야간에 2팀의 구급대를 운영합니다. 구급 출동. 전국 2소대 구조백 출동입니다. 그만큼 출동이 많다는 얘기죠. 하루 평균 출동 건수 72건, 이송 환자 수도 무려 48명에 달합니다. 소방차
좌회전합니다. 정지. 쓰러진 사람도 술 마셨고 신고한 사람도 술 마셨고 경찰이 신고했습니다. 이분이 신고자인데요. 아이고, 뭐 이미 만취 상태라 같이 술 마시던 분이 어디서 쓰러졌는지 찾지를 못합니다. 이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이고, 하하. 안 다쳤나 모르겠습니다. 아, 넘어지셔가지고. 어디 불편한 데 있으세요? 왜 그래? 넘어져서 다치셨나 봐요. 형 왜 그래? 넘어지셨어요? 당신 죽은 줄 알고 나 신고했잖아. 아이고. 어디 예 맞아, 맞아. 여기 조금 까지셨거든요. 아, 여기 찰과상 그래요. 있으니까 저희가 요 좀 치료 좀 해드릴게요. 때린 거 아니야. 봐봐. 왜 그러는데? 형, 왜 그런 거지 그? 내가 형이 맞기는 해. 뭐라고? 봐봐. 봐봐. 아니, 잡지 마세요. 야간 구급 활동 중 많은 출동이 이렇게 술에 취한 주취자의 신고라는군요. 나한테 머리는 안 부딪히셨죠? 이분들은 굉장히 얌전한 편입니다. 주정하고 욕하고 생떼를 쓰는 사람도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복지 사각지대라 그래야 되나? 거의 그런 분들은 거의 다 독거노인 분들도 많으시고 특히나 고령화 되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특히나 조금 아프시면 거의 119를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독거노인 수급자 수는 94만 명. 이 중에 가족과 왕래나 연락이 전혀 없는 분들이 10%나 됩니다. 고독하게 생을 마감하는 분들도 해마다 늘고 있는 실정이죠. 안타까울 뿐입니다. 119 얼마나 고마워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가족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보면 돈도 많지 않은데 어렵잖아요. 다들 요 동네 사시는 분들이 어려운데 당장 요 가까운 병원에 가고 싶어도 그렇게 경제적으로 그렇게 안 좋으니까 어쩔 수 없이 119를 불러오게 되고. 119는 독거노인에게 마지막 온정일지도 모릅니다. 저희한테는 그냥 수많은 케이스 중에 하나지만 이분들한테는 평생 한두 번이나 올까요? 당황스럽고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거를 감안하면 저희가 항상 매 순간 첫 출동처럼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잠들 수 없는 구급대의 밤은 그렇게 또 다른 아침을 맞습니다. 소방서에는 화재 진압, 구조, 구급팀이 시민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아침 8시 반, 야간조와 주간조의 교대 시간. 이때는 전 대원이 각 팀의 장비를 점검하는데 뭐 하나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신속한 출동을 위해 꼭 필요한 시간이죠. 구급 8년차 박구공 반장이 가장 신경 쓰는 장비는 심장 충격기입니다. 그 현장에서 만약에 이걸 꼭 써야 되는 상황에서 못 쓰게 되면은 치명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장비 검열은 무엇보다 중요한 시간입니다. 소방대원에게 출동은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천천히 회상. 장비 점검 시간도 식사 시간도 예외일 순 없습니다. 경찰차까지 신청입니다. 지휘차, 펌프차, 구급 2소대, 구조 100km입니다. 지휘차, 펌프차. 벨소리가 울리면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정말 일사불란하지 않습니까?
밥 먹다 바로 나가네요. 항상 우리는 긴장하고 있으니까 언제 어느 때나 출동 벨소리만 들으면 신속하게 나가야 됩니다. 아마 저희들이 군대보다도 저희들이 아마 5분 대기보다도 아마 저희들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빠를 겁니다. 화재 출동은 진압팀, 구조팀, 구급팀 모두 출동합니다. 만일에 대비한 인명피해까지 감안한 조치죠. 다행히 불길은 금방 잡혔습니다. 그 사이 1소대 구급팀은 거동 불편 환자 신고 건으로 출동 중입니다. 119입니다. 119. 지켜주세요. 양보해주세요. 양보. 응급환자.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80대 여성 환자. 빨리요. 지금 몇 방이 안 뛰어요. 줘봐요. AD. 여기서 체크해 좀 해봐. 내가 할게. 빨리. 신고 내용과 달리 환자는 위급한 상태입니다. 전화기 가자. 전화기 의료지도. 심장이 이미 멈춘 상태. 어머니 정신 차려봐. 다들 여기 중천 6 가면 바로 빠져. 네. 에이시터? 이불 빼고. 자, 대각선으로 넣을 거예요. 심장이 멈춘 경우 골든타임은 4분입니다. 그 안에 심폐소생술과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이 이루어져야 되죠. 네, 80대 여자분 18번으로 전화드렸고요. 현장 도착했을 때 A시터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그래서 다육이째 진행 중이고 현재 IV를 사입했고 IV랑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급팀은 전화로 의료 지도도 받고 서둘러 환자를 이송합니다. 긴급 환자입니다. 차량 좌우로 피하십시오. 우리나라의 심정지 생존율은 8.7% 정도 됩니다. 10년 사이 많이 증가한 수치지만 아직 선진국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 박구공 반장은 이 순간 자신이 가진 모든 에너지를 쏟아냅니다. 베이비샥 2번 넣고 지금 세 번째. 환자는 아직 의식이 없는 상태. 응급 상황이 아닌데 이게 CPR하는 경우 이럴 때가 서로 좀 당황스럽죠. 아무리 경험을 여러 번 했다 해도 당황스럽고 마찬가지인데 저희는 뭐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데 수많은 심정지 상황을 만나지만 살리지 못했을 때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정말 열심히 했는데 못 살렸을 때 그 기분은 되게 좌절감이 크거든요. 되게 의기소침해지고 되게 죄송스럽고 지켜보고 있는 보호자분들한테 정말 뭐라고 저희가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죄송스럽고 눈도 못 마주치고 이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출동과 환자 이송을 반복하는 사이 먹다만 점심은 식은 지 오래. 대원들 3시가 지나서야 늦은 점심을 챙깁니다.
잘 먹겠습니다. 식사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잘 먹겠습니다. 이것도 먹다가 출동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한 입 먼저 베어 먹고. 저희 면 같은 거 못 먹어요. 출동 날까 봐. 시장이 반찬이겠지요. 점심시간에는 이상하게 출동이 많다고 하네요. 소방서에 뜻밖의 손님이 생겼습니다. 바로 요 녀석인데요. 교통사고 현장에서 주인을 잃고 혼자 남았습니다. 어린 손님 덕분에 대원들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그런데 요 녀석, 버려진 사연이 있습니다. 주인이 어떻게 됐는데? 남편이 의식불명이고 와이프가 그래서 얘가 원망스럽다고 얘 때문에 사고 난 것 같다고. 교통사고 현장에서 강아지가 혼자 남아서 이렇게 유기되는 상황이 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요? 저 어떻게 되나? 그러게요. 어떡해. 잠깐 좀 당분간은 소방서에서 지내야 할 것 같네요. 다시 아침 교대 시간입니다. 상으로 아침 교대를 맡겠습니다. 야간 근무를 마친 1소대와 2소대가 향한 곳은 소방서 내 체력 단련실입니다. 구급대원들은 주간과 야간 근무를 반복해야 하고 24시간 당직을 서는 날도 한 달에 서너 번은 됩니다. 하나, 둘, 셋. 강도 높은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대원들에게 체력 관리는 필수죠. 다쳐요. 거뜬하네요. 엉덩이 힘을 쓰는 방법을 아셔야죠. 네, 잘 알겠습니다. 몇 번을 해보면은 거뜬히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고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환자를 들 때 허리에 이제 무리가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지금 방금 한 거는 좀 엉덩이 힘을 써서 최대한 자기가 가진 힘을 좀 이렇게 끌어낼 수 있는 거를 제가 한번 좀 이렇게 조사를 해와서 저희 선배님들한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구급 경력 8년 차의 박구공 반장은 소방서에서도 알아주는 파워맨입니다. 하나. 11톤이나 되는 소방차도 맨몸으로 끈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기현 반장은 소방관 몸짱 대회 수상자입니다. 여긴 성인 여성 2분을 구할 수 있는 몸이고 저희는 이제 성인 남성 1명 정도는 거뜬히 구할 수 있는 몸을 1명 정도는 만들 수 있는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야간에도 집중력을 발휘해야 하고 환자를 처치하고 이송하는 데 순간적인 힘을 많이 써야 합니다.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버티기 힘든 일이죠. 제가 현장에서 체력이 안 되면 동료들한테 고스란히 피해가고 구급대로로서는 환자들한테도 피해가 가기 때문에 항상 체력 관리는 꾸준히 이 일을 하는 동안에는 꾸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15시간 만에 박 반장은 퇴근을 합니다. 이놈들 준비 다 했어? 인사해야지. 박구공 반장은 2 아이의 아빠입니다. 한창 손이 많이 갈 나이죠. 둘째 아유 왜 그래? 네. 아이고 잘 잤어? 맘마는? 맘마 먹었어? 응. 많이 먹었어? 응. 저희 첫째고요. 올해 이제 5살. 지금 이제 어린이집 가려고 준비하는데 아주 아침이 전쟁터예요, 전쟁터. 아이고. 구급대원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박 반장은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됐습니다. 아, 나 늦었다.
가장으로서의 역할도 다시 생각하게 됐지요. 연민이다, 엄마 뽀뽀. 잘 갔다 오세요. 화이팅. 자, 출발.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나면 아내를 위해 시간을 낼 계획입니다. 나무가 보이네. 오늘 날씨가 좋네, 좋아. 연민이 자는 척하네. 오늘 가게에 저희 애기 엄마 가게에 이제 물건 들어온다 해서 좀 도와달라 하더라고요. 그거 좀 도와주고 하면 오늘 하루 다 갈 것 같으세요? 저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집에서도 항상 있더라고요. 좋은 거죠 뭐. 아내는 장인어른을 도와 액세서리 도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70박스 정도밖에 안 되네. 거뜬하지 뭐. 할 수 있어. 일꾼을 자처한 박 반장. 모자랑. 응, 같은 거. 몇 점 남편일지 궁금한데요. 해? 응. 벌써 하니까. 어쨌든 자기 할 일 해요. 앉아요. 거의 뭐 잡았자 뭐 진짜 오후에 돼가지고 1시간 자나? 되게 시간 되게 알차게 써요. 그거는 좀 대단해요. 몇 점 남편이에요? 100점까지 못 주겠고 90점 정도. 네. 체력은 국가를 위해서도 키우지만 가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법이죠. 힘이 좋아서 부르는 데가 많을 수밖에 없겠어요. 박 반장의 장인이십니다. 요즘에 괜찮은 아들, 뭐 잘난 아들은 전부 처갓집 거예요. 굉장히 부진하죠. 네. 뭐 시간만 나면은 놀지 않고 와서 일 도와주려고 하니까 내가 여기도 하지 말라고. 미안하죠. 자꾸 하려고 하니까. 장인에게도 사위는 참 듬직한 사람입니다. 다음에도 또 해줄 거지?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돼요. 박서방이 있으니까 아주 나는 편하고 좋아. 상대에 대한 배려는 사람을 기분 좋게 합니다. 소방관이라는 직업은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없다면 수행하기 어려운 직업입니다. 사명감도 있어야 하지요. 며칠 전 소방서에 온 어린 생명은 대원들의 사랑을 한껏 받고 있습니다. 이름도 생겼습니다. 일구야. 안녕. 119에 119예요? 119에 119. 아이고, 여기서 살래? 1구는 소방서에서 잘 먹고 잘 잡니다. 전국에 있는 구급대원들은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급 구조사가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처치는 14가지 정도인데요. 현장에 도착했어. 현장 도착해가지고 이제 의식화하기 괜찮으세요? 하고 내가 호흡 몇 방 확인해서 호흡 몇 방 없다고 얘기를 하면은 바로 옷을 찢으라고 바로 그냥. 바로 나도 이제 패치를 키는 시간도 있고 패치 붙여야 되니까. 현장마다 다 틀리니까 그 상황에 맞게끔 저희가 한 번씩 역할도 바꿔가면서 서로 또 하는 게 좀 충분히 연습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현장 도착 확인 이상 없음 진입. 가장 중요한 응급처치는 심폐소생술인데요. 심장이 멈춘 후 4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소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심정지 환자를 구한 구급대원에게는 하트세이버라는 명예가 주어지는데 박구공 반장은 19개, 백보경 반장은 6개의 하트세이버를 받았습니다. 50대 정도 된 남자분이셨는데 워낙 조금 심장 질환도 있으셨거든요. 심장이 멈췄다가 저희 손으로 살린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그 기억만으로도 계속 구급대 생활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소방관은 느끼는 게 있을 겁니다. 그게 어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저희가 도움을 주고
저의 할 일을 다 하고 났을 때 고맙다는 말 한마디와 뭐 웃는 모습, 그 모습을 보면은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거든요. 호흡 출동입니다. 일소에 출동하세요. 지난해 서울시 구급 출동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무려 55만 9,519건, 하루 평균 1,533건의 출동이 있었습니다. 허리가 많이 아프세요? 아유, 허리가 아파서 오지고 싸야 되는데도 못 가겠네요. 이 가운데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출동이 전체의 43%나 됩니다. 혼자 사시는 이분은 허리를 삐끗하는 바람에 반나절 동안 꼼짝도 못하셨답니다.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아유, 오늘 그게 뭘좀 저거 한다고 그러다가 뭘 저기 한다고 그러다가 넘어져가지고 그냥 언제 죽는 넘어졌어요? 줄 알았어요. 아까 저 탑도 없죠. 속에 있는 거 저기다 넣어놔야 되는데 냉장고에다가. 냉장고 넣어놔요? 네, 냉장고에다 넣어놔야 되는데. 이럴 때는 마음을 알아주는 게 먼저지요. 아유, 남도. 혼자 사는 어르신들은 이런 사고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아유, 우리.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 홀로 방치되기 일쑤죠.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약해집니다. 다녀오세요.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고요. 내가 한다 그랬어요. 저녁 오래. 가족도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사시는 분도 꽤. 그러니까 혼자 살다 보니까 뭐 감기나 뭐 허리 통증 이런 사소한 질병에도 이제 가족이 챙겨주지 못하니까 저희 일을 많이 찾곤 해요. 택시를 누구더러 잡아달라 그래도 오질 않는다고 저기 콜이 있었는데 안 와요. 말로만 조금 기다리라고 그러지 안 와요. 장마지잖아요. 그래서 이불을 내가 겉으로 보이는 상처를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혼자 사는 분에게는 때로는 말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에게 위로받을 수밖에 없죠. 그 아드님 오신다고 하니까 좀 기다리셨다가 그 치료 잘 아니요, 받고 선생님이 가신대요. 꼭 완쾌하세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하시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꼭 나세요, 빨리.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응급처치도 중요한데 그런 이제 감정적인 것도 저희가 생각을 해야 돼서 그분들의 말을 이제 뭐 일상적인 대화를 해주면서 그분이 좀 심적으로도 안정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이제 적절히 해야지 좀 환자한테 심적 안정도 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미세먼지 가득했던 하늘에 모처럼 단비가 내립니다. 비 오는 날은 구급 출동이 평소보다 많습니다. 엄마한테 피부 교환한 거. 피부. 우천시 교통사고 발생률이 더 높은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묻는 말에 대답은 잘 안 하시고 이상한 소리, 뚱뚱한 소리 하신다고요? 노인의 낙상 사고가 유독 많은 날도 비 오는 날입니다. 소방차 좌회전합니다. 할머니 한 분이 빗길에 넘어져 크게 다치셨습니다. 다행히 마음씨 좋은 청년이 신고를 했네요. 아유, 저희도 보진 못했는데 갑자기 쿵 소리 나서 뒤돌아보니까. 괜찮아요. 할머니 기억 다 나세요? 넘어지신 거 기억나세요?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우산도 없이 봄비를 다 맞은 어르신. 얼굴에선 피가 나고 손은 찢어졌습니다. 꿰매야 할 정도로 상처가 큰데도
병원에는 한사코 가지 않겠다 합니다. 어머님 댁이 어디세요? 병원 가서 치료 받으셔야죠. 누구 오실 분 안 계세요? 할머니는 치매 증세가 있어 보이네요. 보호자도 없다 하고 전화기도 연락할 것도 없다고 하니 이럴 땐 난감할 뿐입니다. 제일 좀 안타깝죠. 지금 가장 보호자분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 전혀 지금 도움을 받지 못하시는 상황이니까 이럴 때가 제일 저희도 난처합니다. 다행히 아파트 이름과 동을 기억해 내셔서 집까지 모셔다 드렸는데 여기 할머니 댁 맞죠? 네. 아까 할머니 저기 전화 못 받으셨어요? 저기 경비원 아저씨한테. 안 받았대요. 응? 안 받았다고. 안 받았다고? 네. 그 최양임 할머니 댁 아니세요 여기가? 맞아요. 맞아요? 네. 따님 되세요? 네. 내가 나가지 말라고 했잖아. 일단 요거 저기 지혈은 하긴 했는데. 언니 어디 가냐? 어머니 찾으러 갔대 언니는. 어디로? 몰라 나도. 언니분도 같이 계세요? 네. 언니? 네. 따님 두 분과 살고 있는 할머니는 예상대로 초기 치매를 앓고 있었습니다. 둘째 따님은 지적 장애가 있고요. 사라진 어머니를 찾아 나갔던 큰 따님. 눈 깜짝할 새 어머니가 사라져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는군요. 당황하지 않고 저희가 어떻게 사례를 해야 하나요? 저희 뭐 저기 돈 같은 것도 안 받아요. 아 그러셔요? 멋진데. 감사합니다. 함께 사는 따님들이 있으니 그래도 한시름 놓이네요.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사고들이 삶에 불쑥 끼어듭니다. 그렇게 닥친 불행은 크던 작던 고통스럽기만 하죠. 갑작스러운 응급 상황,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을 때 우리는 119를 떠올립니다. 이분들은 우리의 고통을 덜어주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구급대원들을 힘 빠지게 하는 시민들도 꽤 있나 봅니다. 거기 간호사분하고 뭐 얘기가 다 되신 거예요? 병원에서 저기 119를 불러라고 그 얘기를 하던가요? 119 부르라는 소리 나가셨죠? 그러시면 안 되는데 저희가 병원 간 이송이 원래는 안 돼가지고. 다른 병원으로 이송을 원하는 보호자. 병원 간 이송은 안 된다고 말을 해도 막무가내입니다. 응급 상황도 아니고 택시나 사설 구급차를 이용해도 되는데 말이죠. 근데 왜 택시 안 부르시고? 택시요? 예. 119 있는데 택시 왜 불러? 저도 차가 있어요. 저도 차가 있는데 예. 어떻게 저기 못 움직이는 택시를 어떻게 부르고 가요? 119에서 가야지. 전 이미 병원에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차를 타려고 전 여기서 119 부른 거예요. 그게 뭐가 이렇게 중요해요. 당장 급하다니 급하고 빨리 가라는 이런 경우도 구급대원은 환자와 보호자 중심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제가 다 한마디 하고 싶네요. 아유, 너무하세요. 근데 속으로는 좀 어떻게 좀 할 말도 좀 하고 싶고 그런데 환자분이나 보호자분이 워낙 또 격양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좀 침착하게 대응하려고 하는데도 좀 마음에 들지 않으셔가지고 그래서 그냥 이제 환자나 보호자분한테
웬만하면 그냥 해드리고. 예. 구급대원도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느끼는 분들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횡포에 이분들도 상처를 입습니다. 깊은 밤 구급대를 찾는 신고자. 계세요? 인기척이 없어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119예요. 어디 아프세요? 죽을 것 같잖아. 어디가 아프세요? 마음이. 어디요? 술 많이 드셨어요? 술 얼마 드셨어요? 술 얼마 드셨어요? 45도짜리 예. 많이 먹었어. 아이고 죽게. 됐어. 신고자는 이미 의사소통이 어려울 정도로 만취 상태. 술병은 마음이 아파서 신고했다며 딸과의 통화를 요구하는데 제 딸아이한테 연락 한번 해달라고. 아빠 죽는다고, 지금 죽었다고. 아니 뭐라고? 그 말씀 오라고 해야지. 나의 모든 것. 저장된 딸의 이름은 나의 모든 것. 하지만 도통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진짜 죽을 것 같아, 얘 선생님, 저희가 그럼 어떤 걸 도와드리면 될까요? 지금 가족과의 불통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더 이상 할 일은 없는 것 같네요. 생각보다 많아요. 술 취해서 그냥 119 누르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냥 마음이 뭐 외로워서 신고하는 분도 간혹 있으세요. 복귀하는 길. 그런데 구급차 다시 방향을 돌립니다. 딸에게 연락해달라고 생떼를 쓰던 분이 다시 신고를 해온 건데요. 하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가는 거예요? 네, 또 신고하셨다고 하네요.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를 위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구급대 다시 주치자에게 가보는데요. 이렇게 자꾸 신고하시면은 허위 신고밖에 안 돼요. 어떤 거 찾으세요? 술이요. 아, 술을 드시면 안 되죠. 술 안 돼요. 제가 소량하는 그 잠금 5리터짜리가 있는데. 어디가 아프다고 하셨죠, 저한테? 신고자는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연락을 해달라 하고 아들도 딸도 전화는 받지 않고 30분이 넘게 실랑이가 이어집니다. 원하시는 거 해드리는데 지금 아드님이나 따님이 전화를 안 받아요, 지금. 그럼 그거를 해결해 줘야지. 그래도 신고를 안 치. 그거는 전적으로 잘못했다 하고 물고 사과해 나한테. 아니, 죄송하니까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아, 저희가 말이 안 통하니까요. 말을 쉬세요. 뭐가 말이 안 통해? 119 구급대. 밤이 되면 구급대원은 술에 취한 분들 때문에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 중에 몇몇은 갑자기 폭력을 휘두르는 등 난폭해지기도 하지요. 많은 구급대원들이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네, 마음이 아파서 외로워서 신고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해는 돼요. 이제 불쌍해서 저희밖에 없으니까 이제 불러서 도와달라, 좀 얘기 좀 들어달라 이건데 좀 사실 화는 나죠. 왜냐면 저희가 나와서 다른 응급한 일이 생기면 더 멀리 있는 그다음 멀리 거리가 좀 되는 구급차가 와야 되거든요. 근데 좀 자제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죠. 항상 친절하게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을 악용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어요. 오히려 악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좀 가슴이 많이 아파요. 일과를 마치고 대부분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시간.
소방서의 밤은 낮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소방관들은 완벽에 가까운 체력을 가진 분들입니다. 그런데 한양대 의학과 발표에 따르면 평균 수명이 일반인보다 무려 15년이나 짧다고 합니다. 수면할 시간에 이제 몇 개 안 되는 건데. 저희는 이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좀 바이오리듬이 깨지다 보면은 그런 것도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런 거 얘기 들어보면 교대 근무가 힘든 거구나. 그래서 수명이 짧은 거구나 이해가 되더라고요. 몰려오는 졸음을 쫓기 위해 대원들마다 여러 방법을 동원합니다. 틈틈이 잠을 자기도 하지만 아예 밤에 운동하는 분도 있습니다. 허리도. 우리 형님 먼저. 새벽에 많이 졸리세요? 새벽이요? 아니 괜찮습니다. 출동이네요. 어떻게 안 졸리겠어요? 졸린 게 당연하죠. 출동벨이 울리면 대원들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쭉 뼈서는 느낌을 받는다고 하네요. 순식간에 몸이 긴장을 하는 거죠. 야간에도 이런 긴장은 계속됩니다. 몸이 아파 예민해진 시민들을 상대하면서 안전까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노동 강도는 굉장히 높은 편이죠. 세계적으로 소방관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잘 발생하는 집단으로 분류돼 있을 정도입니다. 나라에서 지정한 특별 건강검진 대상자이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사람이니까 너무 이제 출동이 많은 날은 이제 몸도 지치고 이제 마음도 지치니까 약간 좀 가끔은 불친절하게 저도 모르게 할 때 있죠. 저는 항상 치료 잘 받고 나오세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무 고맙다고, 그리고 이렇게 구급차 불러서 미안하다고 막 그래요. 그러세요.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은 다시 또 마음을 다시 다잡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죠. 메마른 땅을 적셔주는 귀한 비가 옵니다. 주인 잃은 일구도 소방서에서 새 주인을 만났습니다. 밤새 내린 빗 속에 누군가는 삶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습니다. 부끄러운 자화상이죠. 누군가의 아들이자 아빠였을 한 사람. 그의 마지막을 수습하는 것도 119와 경찰의 몫입니다. 지금 유속도 좀 있고요. 물이 굉장히 탁해가지고 작업하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상황에 대원들 마음도 무겁기만 합니다. 구급대원은 직업에 대한 애정과 사명감 없인 하기 힘든 직업입니다. 근무를 마친 두 사람. 일전에 빗길에 넘어진 할머니 댁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오세요. 저번에 저희 119예요, 119. 끌어주셨잖아요. 예. 네, 그때 도와드렸던 119예요. 그때 마음은 있어도 지금도 탐내를 못 있는데 어쩌면 네, 거기 좀 많이. 다행히 상처가 많이 아물었네요. 할머니 건강도 좋아 보입니다. 넘어지셔가지고. 네, 많이 나오고. 딸은 두르고 살아요. 두 따님이 잘 보살핀 덕분이겠지요. 사람 같으면 탐내를 귀신이 잡아당기는 거.
내가 나서줄게. 이런 식구들 만나줄게. 이러고. 비오는 왜 그냥 진심이란 사람의 마음에 가 닿기 마련이죠. 누워만 계셨다던 할머님. 대원들을 보자 말씀도 잘하시고 얼굴에 웃음이 번집니다. 지금 그러니까 총기가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좋은 상태네요. 우리 어머니가 저렇게 말을 많이 하는 분이 아닌데 어머니가 저렇게 행복해하시고 말씀도 잘하시고. 들어가겠습니다. 빨리 가실게요. 그럼 어머니 다녀보시니까? 네. 다 놔뒀어요 이제. 사람이 사람에게 갖는 따뜻한 마음. 그 마음은 서로에게 오랫동안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저희가 또 찾아와 주니까 또 고마워하신 그 모습이 저희가 더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저희가. 단 5초라도, 단 10초라도 단축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그 잠깐의 양보가 저희에겐 진짜 그 무엇보다 큰 격려가 된다는 사실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에는 14,000여 명의 구급대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어려움에 처한 당신에게 언제나 달려갑니다. 오늘 하루 구급 업무가 끝났습니다. 이제 내일 또 저를 만날 환자분들을 위해 저는 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힘들었던 하루 같습니다. 이제 저는 내일 휴가라서 쉬다 오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119 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19 많이 사랑해주세요.